자, 첫 번째 짚어볼 것. 설 연기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게 3대 독자 차례상 첫 도전기라는 중앙일보 보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네네. 근데 이 화제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화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독자들의 비판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도가 논란이 되자 중앙일보가 1시간 사이에 기사를 2번이나 수정했어요. 게다가 그 수정한 내용도 많은 비판에 직면하면서 이게 사실 중앙일보의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인 그 기사 처음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3대 독자인 기자 본인이 어머니의 명절 파업으로 인해서 자신이 대신 장을 보고 설날 차례상을 치렀다라는 일종의 체험기예요. 굉장히 색다르죠. 그런데 문제가 된 내용은 기사가 시작되는 첫머리인데요. 6일 오전 6시 최초에 나간 보도의 첫 문장은 누나만 둘 있는 3대 독자로 집에서는 1년에 차례와 제사를 4번씩 지냈지만 한 번도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숙모와 형수님만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고 삼촌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3대 독자면 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형이 없으면 형수도 없는데 형수랑 숙모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 그게 그렇죠. 소설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소설을 너무 무시하는 말이다. 어허. 소설을 쓰는 분들도요. 아, 그런 예. 거는 다 그렇죠. 생각하고 쓰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소설이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비유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무튼 중앙일보가 4시간 정도 지난 오전 11시 10분경에 숙모와 형수님을 고모와 외숙모로 그리고 삼촌들을 고모부와 외삼촌으로 수정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번엔 독자들이 다시 댓글로 어떻게 외삼촌들이 자기네 집 차례는 안 지내고 거기로 가 모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재차 지적을 하거든요. 예. 그러자 12시 16분경에 외숙모와 외삼촌은 아예 삭제를 했고요. 어릴 땐 고모가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고 고모부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바뀌었는데 예. 게다가 애초에 이병준, 이태윤 기자 2명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던 기사에서 수정 이후에는 이태윤 기자가 사라지고 이병준 기자만 남아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독자들이 반응을 보이자 기사가 2번이나 이례적으로 수정된 사례인데 네. 결국에 또 공식적인 해명 기사까지 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언론중재위원회 가지 않고도 이렇게 해명 기사가 나왔다는 점에서 칭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아무튼 해명 기사가 최초 보도에 담긴 삼촌, 숙모, 형수는 외삼촌, 외숙모, 외사촌 형수 등 모두 기자의 어머니 쪽 외가 식구를 뜻합니다. 기사에 처음 적은 할머니도 외할머니입니다. 차례나 제사와 관련해 친가와 외가 쪽의 기억을 함께 쓰다가 생긴 일이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친가, 즉 고모와 고모부 쪽 얘기로만 수정했습니다. 이번엔 외할머니가 기자의 집으로 오셔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차례도 별도로 지냈기 때문에 오해가 커졌습니다. 라고 해명글을 달았습니다. 게다가 중앙일보는 이번 기사는 어머니를 대신해 아들이 차례 음식을 차려본다는 취지에서 작성됐고 장보기부터 뒷정리까지 기자가 직접 했다라면서 3대 독자인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어요. 예. 근데 이게 3대 독자가 사실이란 말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병준 기자는 1남 2녀 중 막내, 기자의 아버지는 1남 5녀 중 넷째, 기자의 할아버지는 외아들이다. 이렇게 너무나 구구절절하게 해명을 했거든요. 예. 이 해명을 보고 저는 정말 너무 이례적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가족 관계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그렇죠. 복잡하다 이런 분들도 네. 많이 지적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누리꾼들이 지적하는 이 기사의 문제점은요. 팩트 여부 자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외아들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삼촌과 외삼촌, 숙모와 외숙모,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 기자의 자질 그리고 이것을 읽었을 때 초안을 읽었을 때 독자들도 다 지적할 수 있는 오류들을 왜 데스크는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기사로 내보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기사를 1시간 만에 2번이나 바꾸는 것도 무책임하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인데 중앙일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우린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변명을 내놓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다. 오히려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정정미 사과 보도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저널리즘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했던 네.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례,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따라 해외 이주를 문제 삼아서 논란인데 네. 이 관련 보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지난 1월 29일에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곽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서군의 학적 서류를 취득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기동 빌라의 등기 등을 통해서 서 씨의 빌라 증여 시기와 다혜 씨의 매매 시기를 밝혔고요. 예.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엇을 공개 질의했냐면 해외 이주한 대통령 딸 가족 경호 여부, 경비, 그리고 국내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 이주를 결정했는지, 부동산 매매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이유, 불법 여부, 그리고 파악한 경위, 부동산 매매 서류 일체 공개, 증여 후 매매한 이유 등 5가지를 물었습니다. 예.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사위, 즉 다혜 씨의 남편 서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러서 이주한 것 아니냐는 한간의 소문도 언급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대부분의 언론이 곽상도 의원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겨서 전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대로 받았었다. 네네. 특히 이 중에서 지금 팩트체크가 된 것은 그 사위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에 30억 원이 횡령, 유용 등으로 부당 집행되었느니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재산을 증여 처분했다느니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워딩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저도 지금 말했지만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29일 날 당일에 그대로 다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이거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다 따서 이제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해당 회사에서 횡령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해당 회사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텐데 그런 확인도 없었다는 거네요. 전혀 확인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29일 날 당일 아침에 이 오전에 곽상도 의원이 공개 질의를 했는데요. 예. 그날 오후에 거의 모든 언론이 그대로 그 화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종편 시사 토크쇼 1월 29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한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요. 곽상도 의원이 어쨌든 의원으로서 의혹 제기한 부분이다. 어쨌든 사위 회사에 지원이 되어졌다가 그 부분에서 횡령이라든지 유용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위가 직접 관련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밝혀달라. 이것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방송 이외에도 여러 토크쇼에서 분명히 뭔가 있다. 본질적으로 국민의 관심사다. 그러니 이것은 밝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밝히는 당사자, 이것을 보도할 때 언론 스스로도 이것에 대해서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계속 따옴표로 앵무새처럼 전했다는 것이죠. 팩트 체크 없이 의혹만 확대 재생산하고 의심스럽다. 분명히 뭔가 있다. 의혹만 증폭했다. 이 부분을 좀 비판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이제 사위의 회사 지원과 관련해서 해명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네네. 일단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그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그 토리게임즈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대표 정모 씨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200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의원실에 전화해 항의를 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회사 이름 얘기한 적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 근거도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투자자들이 벤처기업 투자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게임 회사라면 대부분 받는 기술보증기금의 대출이 1억 원 있는데 몇 주 전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전화가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자꾸 자유한국당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예. 그리고 정 대표는 그렇게 다 확인해놓고 의원실에서 무책임하게 우리 회사 관련 얘기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사실 확인을 해놓고도 밝혀지지 않은 소문인 양 거짓을 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마이뉴스에서도 2018년 4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된 주식회사 토리게임즈의 제작 지원 신청서나 토리게임즈 관계자 주장, 해당 회사의 신용정보 등을 근거로 볼 때 대통령 사위가 다니던 게임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됐고 그중 30억 원이 부당 집행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한마디로
좀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다, 가짜 정보네요. 그냥 네, 허위 네. 정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국회의원 분들이 뭔가를 폭로한다 하더라도 언론이 정상적으로 행태를 한다면은 이것을 앵무새처럼 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좀 밟는 절차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정부 지원금 정도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찾아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측에도 물어보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게도 근거를 물었어야죠. 아까 예. 그런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근거가 있나요? 만약에 잘 없다, 모르겠다 하면 사실은 그 의혹은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이 방송을 통해서 기사 작성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이 보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팩트 체크를 안 했다는 점, 더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논란일까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먼저 청와대는 곽 의원 발표 당일에 서명 브리핑과 대면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9살 아동의 학적 변동 서류 이것은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그런 정보인데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구해서 이것을 발표했느냐. 그러니 이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곽 의원의 자료의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관해서 확인한 후에 응분의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중앙일보가 이번에도 중앙일보거든요. 예. 1월 30일 오후에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은 29일 날 발표했는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1시 35분에 단독으로 문 외손자 학적 유출 뒤엔 곽상도 노련한 자료 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나 A초등학교에서 이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했어요. 예. 이 보도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한마디로 곽 의원실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범위를 좁혀서 이 정보를 받아냈다라는 것이고요. 곽 의원이 처음 요청한 자료는 A초등학교의 2018년 1년 동안의 학적 변동 현황이었대요. 그러니까 4일 뒤에 이주 국가와 도시 현지 학교명이 기재된 학적 변동 신청 서류를 다시 요청하고 이렇게 계속 좁혀가면서 결국에는 성만 표시된 100여 명 정도의 학생 정보가 곽 의원실 로 제출이 되었대요. 네. 그런데 이때 해외로 이주한 학생은 12명이었다고 합니다. 곽 의원이 다시 2018년 7월 11일에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제출한 그 학생 7명에 대한 자료를 다시 요청했대요. 예. 그러자 교육지원청이 하필이면 그 7명 중에서 문 대통령 외손자로 추정되는 학생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7명 자료를 요청했는데 딱 한 명만 찝어서 줬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료를 좁혀가지고 4번에 걸쳐서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거는 해당 학교의 실수다. 7명 중 한 학생 것만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게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 자료가 가긴 했지만 성만 남기고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고요. 예.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실은 학적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 압력을 넣고 갑질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입수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우려해서 학교 측의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학생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에 전화했던 것뿐이다. 갑질은 없었다라고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예. 한마디로 곽 의원실은 중앙일보 표현대로 그저 노련하게 자료 요청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측은 정상적인 절차였다. 네. 반대 측에서는 교육 목적이 어긋나는 것이었다. 불합리했다. 네. 그러니까 갑질이었다라는 건데 이번 사안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정리해 주시면. 예, 저는 이 관련돼서 정교조가 논평을 냈어요. 근데 이걸 보고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전해드리는데요. 학교에서 수집한 학생 정보는 오로지 교육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너그럽게 보려고 해도 곽상도 의원의 초등학생 학적 자료 공개 행위에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실이나 이런 데서 자료 수집 그러니까 자료 수집을 많이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목적과 절차 그리고 내용이 과연 정당한가 묻고 싶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예. 범위를 벗어난 요구였다. 네, 네. 네. 그래서 교육 목적을 벗어난 것이었고 과도한 것이었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네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